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그래도 조선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HD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차트상으로 8월 5일 정도의 급락 한번 있었고 그 뒤에 하락 추세를 좀 단기적으로 한 1개월 정도 쭉쭉 타다가 다시 또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장대 음봉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장대 음봉 발생하는 날 거래대금도 750억 정도로 평소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래대금을 보여주었는데, 물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풀이하고 이해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자, 저희 머니코드에서도 장민재연구원을 비롯해서 조선업에 대해서 계속 커버를 해드렸고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모르게 스크래치가 될 만한 내용인가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절대 스크래치가 아니다라는 걸 한 번 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직접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았고요. 핵심 내용을 상세하게 짧고 굵게 빠르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용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남은 하반기와 내년까지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업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저희 머니코드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뉴프렉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라서 현대중공업처럼 펀더멘털에 초점을 둬가지고 투자하는 종목들과는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장중에 11.5%나 급등이 나온 뒤에 윗골이 살짝 만들어주고 있죠. 어쨌든 뭐 이 안에서 여러분들 일부라도 수익을 챙기신다면 당일 단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이즈죠. 또 단기 매매나 단타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단기 매매 관련된 종목들도 언급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가정용 미용기기 쪽으로도 지금 또 좋은 종목 하나 눈에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쭉 보여드렸지만 영업 한마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다양한 정보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건데 머니코드 무료방을 꼭 한 번씩 거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무료방 같은 거 들어가시면 무자비한 영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귀찮고 번거롭고 제대로 된 주식을 배우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정보를 참고하기도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체 그런 거 없이 정석에 가까운 투자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에 조선업 급락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는 이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하팍로이드라는 독일 선사인데요. 얘네가 항상 한국에다가 수주를 좀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다가 대략적으로 42억 불 정도의 발주를 넣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 오면서, 아니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다가 계속 발주를 넣었고 실제로 이번 입찰에 한국 기업들도 참여를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도 따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린 거죠. 보시면 입찰에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한국 조선소 두 곳 외에도 중국의 장난조선소, 이름이 또 장난조선소야, 상하이 Y가 오차오 조선소, 그리고 기타 그 밖에 몇 개 더 참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중국의 양쯔장 쪽으로 42억 불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42억 불이라는 규모만 보면은 적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 조선주들이 못 땄네, 입찰 실패했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조선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런 내용을 보고도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따가 뒤에 조금 더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죠. 중국 부양책이 또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부양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중화권 증시가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연속적인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중국이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디플레이션에 시달렸잖아요. 미국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보일 거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것도 최근에 많이 좀 튀기도 했죠.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또 상승을 보이면은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물가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을 했는데, 중국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된다면 미국은 중국을 가만두겠습니까? 또 가만 안 두겠죠. 또 견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시황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릴 때 한 번 더 풀어 드릴 거고,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 건데 이때다 싶어서 중국이 부양책을 바로 막 때려버리기 시작을 했죠. 아무튼 요거 한번 나중에 시황 코멘트 때 설명을 추가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부양책으로 인해서 후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조선주들은 주요 원가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인건비,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후판이에요. 근데 후판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원가가 상승하니까 이익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을 배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과 주가라는 것은 이익과 비례하는 거잖아요. 이익, 그렇죠? 그 수익성에 훼손이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속내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시면 이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솔직히 후판 가격 상승이 당장 보장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오르지도 않았고 최근에 구리처럼 막 급등 보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부양책으로 인해서 직접 철강업에 영향을 받기는 받겠죠. 가동률이 올라갈 겁니다. 가동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후판을 더 많이 찍어낸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공급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수요라는 게 공급보다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공급을 같이 늘리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까봐야 되는 거죠. 우선 공급만 먼저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당장 우리나라 조선업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내용 때문에 조선주보다 더 쫄고 있는 거는 철강업계예요. 철강업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비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최근에 좀 말이 많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관세를 조금 더 올리기도 했었고요. 자, 근데 이제 한국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판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은 70%는 국산 후판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 20에서 30% 정도는 중국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판 가격이 지금 급등세를 보인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후판은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의 원가가 막 크게 오르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협상으로 가격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요처를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선업은 굉장히 호황이고 한국 기업들이 3.5년치 수주 이렇게 꽉 차 있고 하니까 꽤 큰 고객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국 철강사든 한국 철강사든 우리나라 지금 조선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래처인데 이러한 계약 방식에 있어서 주도권이라는 게 누구한테 있느냐? 계약에 대한 주도권은 한국 조선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선사들이 손해보면서 가격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가야 되겠죠. 조선업도 이번에 호황 사이클 한번 맞이하면 또 10년, 15년 뒤까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구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당장의 조선업의 악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 노이즈예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노이즈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호재예요, 호재. 주식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호재다. 추가로 이번 수주건이 12척을 2억 불에 수주를 했다라고 하죠. 12척을 2억 불, 그래서 42억 불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국에 뺏겼다라고 보기보다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조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3분기가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기회라고 했죠? 자, 조선업은 주식 관점으로 볼 때 수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결국에는 실적이 되고 이 실적이 결국에는 주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주가를 보기 위해서는 실적과 수주, 결국에 맨 앞단인 수주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3.5년치의 도크가 꽉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연간 목표 수주치는 어떻게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선별해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돈 안 되는 건 안 받겠다고, 돈 되는 것만 받겠다고, 싸구려를 받아봐야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들 줄 서 있는데 굳이 싸구려 받아서 뭐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 또 기사로 이렇게 딱 떠 있죠. 손님 가려서 받는 한국 조선사. 뭐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HD 한국 조선 해양으로 프랑스에 CMA라는 선사가 있어요. 이 CMA라는 선사가 16,000TEU짜리를, 이 TEU는 규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2.27억 불 이 정도로 발주를 했거든요. 한국 조선 해양에다가. 근데 제가 기사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독일의 하팡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17,000TEU인데 척당 2억 불이에요. 그렇죠? 꽤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배 사이즈는 더 큰데 가격은 싸.
여기는 배 사이즈가 더 작은데 가격은 더 비싸. 이거는 한국이 가져왔고 이거는 중국이 가져갔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내준 거지. 숫자만 보세요. 숫자만. 우리는 더 작은데 더 비싸게 팔았다고. 그럼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 악재 절대 아닙니다. 조정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입 벌리고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형주들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중소형주들로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조선주들 지금 최근에 있었던 52주 신고가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월봉 보세요. 그리고 업종별로 사이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거 한참 호황기 때 이때랑 지금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신조선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후판 가격 아직 안 튀고 있고 금리 오히려 내리고요. 수주 꽉 차 있고요. 돈 되는 것만 골라서 받고 있고요. 이보다 더 좋은 산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미 연초부터 실적으로 증명을 해주기 시작을 했고 최근 있었던 3분기 지금 현재 이제 4분기 진입했으니까 4분기 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돈이 되는 그리고 값비싼 수주에 대한 배들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슬슬 실적으로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업황이 좋은 거는 알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주가가 슬금슬금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밑바닥부터 사들고 장기 투자한다라는 느낌으로 한 1년 정도만 러프하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꽤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진짜 대형주로 3-4배씩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조정에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그려지지 않을 차트의 그림을 보면서 배팅을 하는 거지 이미 그려진 걸 가지고서 그림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업의 가치가 최근에 평가받았던 최고점을 넘을 수준이면 주가는 당연히 신고점을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높다라고 그러고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거는 뭐 눌림목 매매니 어쩌니 이러면서 접근하고 앉았고 엇박자 매매하지 말라고요. 꼭지를 찍고 빠지는 주식은 피크에 대한 논란이 있거나 최근에 있었던 사이클에 대한 정점이 나왔다거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신고가를 점점 더 계단식으로 열어갈 건데 좋은 것들이 또 좋고 또 좋고 더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걸 구분을 못하냐고. 이제 와가지고 하이닉스 고점 찍고 조정 나오니까는 이거 지금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이러고 있는데 하락 추세 타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근데 되돌림만 나오면 역시 이러고 있다고. 이상한 매매 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요. 돈 되는 거 흠잡을 거 하나 없는 거 좋은 섹터에 배팅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무료방에서 다 코멘트를 드리고 있어요. 반드시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 된다. 들어오셔서 알림을 꺼두셔도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들어와서 머니코드 채널에서 다루었던 종목들의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할 때만 열어보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전담 자산운용가를 내가 옆에 딱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무료방 접속하셔서 알림만 그냥 꺼두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머니코드라고 발송해 주시면 무료방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농담 없이 여러분들이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정석에 가까운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돕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